드라마델리입니다. 우아한 제국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장기훈의 악행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서주경은 이제 자신이 누군지를 만천하에 알리게 되겠네요. 사실 서희재가 신주경이라는 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었죠. 가장 몰라야 할 사람이 장기훈이었는데요. 하지만 장기훈은 이상한 느낌에 얼마 전 유전자 검사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훈은 신주경이라는 걸 알아챘지만 당장 어떤 조치도 취하진 않았네요. 우선 돈을 빼내기 위해 이용을 하기로 했던 건데요. 그리고는 또 수아를 이용해서 신주경을 교묘하게 가스라이팅 했었죠. 수아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보낸 문자를 보여주면서 네 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나한테 복수를 할 거냐 하는 식으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신주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모성애를 건드려 고통을 주려고 한 건데요. 차라리 서희재로 속인 게 분하다고 당장 신주경에게 어떤 위해를 가했더라면 하는 짓은 밉지만 간악한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듣지는 않았을 텐데요. 장기훈은 신주경이 가진 돈을 탈탈 털어낼 생각에 전혀 모르는 척 연극까지 했었죠. 하지만 위기감을 느낀 신주경이 장창성을 탈출시키려는 걸 보고 장기훈은 신주경을 빨리 없애버려야겠다 시기를 앞당겼네요. 물론 그런 장기훈의 변화를 신주경도 이미 알아채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 이 와중에 홍예림은 서희재가 신주경이라는 사실을 수아에게 흘리고 마는데요. 장기훈은 절대 비밀로 하라고 했죠. 아는 척을 해서도 안 되고 남에게 말해서도 안 된다고요. 하지만 홍예림 때문에 수아가 서희재 존재에 대해 알게 되면서 일은 다른 식으로 번져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창성은 오래전 장기훈의 공격을 받아 심장 발작이 일어나게 되자 자신의 방에 두었던 도청기를 수아에게 맡겼습니다. 엄마에게 꼭 주라고 했었는데요. 엄마에게 줄 기회가 없었던 수아는 이제까지 그것을 가지고 있다. 얼마 전 신주경의 납골당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 도청기에는 장기훈이 잠든 장창성 앞에서 자신이 아버지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자 독백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장창성이 발작을 일으키도록 하는 행동도 녹음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서희재가 바로 자신의 엄마 신주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수아는 납골당에 있는 도청기를 신주경에게 전달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장창성은 사실 살아있지만 장기훈은 장창성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장례식까지 치른 사람입니다. 더구나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서주경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웠는데요. 그 도청기의 녹음 파일에는 서주경이 억울하게 장기훈으로부터 모함당한 일과 장기훈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서주경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장기훈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입장인데요. 더구나 지금 서주경은 이미 장기훈과 홍예림에게 자신의 신분이 모두 드러나버린 상황이라 더 감추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는데요. 다만 마음에 걸리는 건 장창성이었는데요. 신주경이 자신의 신분을 외부에 밝히게 되면 장기훈이 장창성을 해칠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 이전에 장창성을 탈출시켜야만 했네요. 장창성을 감금해둔 사실까지 경찰에 알려야 장기훈이 얼마나 악랄하게 범죄를 자행했는지 확연해질 테니까요. 하지만 장창성의 방에 도청장치를 해둔 장기훈이 그걸 알아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신주경이 가진 도청기 녹음 파일만으로도 수사는 시작이 될 것이고 그것으로 장기훈의 범죄는 충분히 증명이 되는데요. 하지만 더 큰 게 남아있죠. 바로 이제까지 저지른 더러운 비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까지 모든 일을 같이 의논하면서 진행해온 양희찬이 가지고 있습니다. 양희찬은 자신이 정우혁의 친부라는 게 밝혀지고 아내 우영란과 딸 양빛나가 자신에게 실망했다고 하니 조금 주춤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양희찬 역시 장기훈 못지않게 나쁜 일을 도모하고 자행해온 사람입니다. 아무리 장기훈이 몰아세워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아들 정우혁을 죽이려고 뺑소니 교통사고를 의뢰한 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인데요. 더구나 그 일로 자신이 한때 결혼하려고 생각했던 정준이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30년 전 자신에게 버림받고 혼자 아이를 낳아 이제까지 힘들게 살아온 불쌍한 사람을 말이죠. 정우혁은 그래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양희찬에게 자수를 하라고 했었죠. 자신의 엄마를 죽인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양희찬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장기훈의 비리장부 같은 건 없다고 딱 잡아떼면서 말이죠. 하지만 장기훈이 양빛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 배다른 엄마에게서 태어난 오빠가 바로 정우혁이라는 걸 알려주면서 충격에 빠뜨리게 되자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네요. 비리장부를 정우혁에게 주겠다는 걸 보면 말이죠. 당장 달라는 정우혁에게 양희찬은 시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건 아직도 장기훈에게 미련이 있다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신변 정리를 먼저 하겠다는 건지 알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그 시기가 상당히 앞당겨질 일이 생겼네요. 양희찬이 30년 전 정준이를 배신하고 임신해 있는 정준이를 모른 척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우영란과 양빛나는 엄청나게 고통받고 힘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정우혁은 양희찬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을 샀지만 엄마 정준이가 대신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장기훈은 그걸 이용하고 말았네요. 장기훈은 신주경 때문에 그리고 서희재 때문에 정우혁을 항상 눈엣가시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카지노 법안이 국회 통과가 되었지만 시행령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우혁이 반대운동을 하고 다니는 게 너무도 미웠었는데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정우혁의 친아버지가 알고 보니 양희찬이었습니다. 장기훈에게 양희찬은 스승이며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하필 자신이 그렇게 미워하는 정우혁의 친아버지라니 한편은 질투도 나고 한편은 화도 났던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장기훈은 양희찬을 몰아세웠습니다. 죽여버리라고 말이죠. 정우혁을 죽이지 않으면 양희찬에게도 계속 부담이 될 거고 정치 생명이 끝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되면 우리 사업은 다 망하는 거라고 몰아붙였었네요.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한 양희찬은 결국 트럭 운전사를 소개받아 뺑소니 교통사고를 만들었던 거고요. 하지만 정우혁을 죽이지 못하고 그 엄마 정준이를 죽이게 된 건데요. 정우혁조차 이 사실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고 있는데 장기훈이 양희찬의 뒤통수를 때려버렸네요. 우영란에게 이 사실을 모두 말해버렸으니까요. 우영란은 정우혁이라는 혼외자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걸로 정준이와 정우혁에게 정말 인간적으로 미안해했던 사람입니다. 양희찬에게도 가서 사과도 하고 용서받으라고 계속 설득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런 우영란에게 양희찬이 그런 짓을 했다는 말을 해주었으니 그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는데요. 그럴 걸 알면서 장기훈은 우영란에게 일부러 그 사실을 모두 알린 거죠. 양희찬은 자신을 떠나겠다는 우영란과 양빛나에게 정말 볼 면목이 없어 괴로워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장기훈에게 진정한 복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데요. 양희찬이 장기훈에게 복수를 하는 길은 장기훈의 비리를 모두 밝히는 것입니다. 양희찬은 이제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할 때가 왔다는 걸 감지하고 바로 비리장부를 정우혁에게 넘기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도 신주경이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밝히고 정식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는 시기와 맞물리게 될 텐데요. 이제 장기훈은 꼼짝달싹 움직일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넘겨져 조사를 받고 법의 심판을 받는 과정까지 가면서 몇십 년간은 세상 바꾸경이 어려워질 텐데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악행에 정신 팔려 있는 장기훈을 보면 인생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제까지 엄마 없이 외로웠던 수아는 다시 엄마를 찾게 되고 말문도 열리게 되는데요. 거기에 정우혁의 오해도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신주경은 다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우아한 제국 드라마는 마지막까지 10여 회만을 남겨놓았습니다. 신주경과 정우혁 그리고 장수아 세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드라마델리였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